게벨스 프로파간다. 학교에서는 그의 강한 게벨스의 상급 학교에서 최상의 성적을 거두었다. 그 때문에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청하는 일이 잦아졌고 게벨스는 그 과정에서 우월감을 느꼈다. 학창 시절에 연극에 빠져들었고 그는 어린 나이에도 효과적인 대사와 동작, 몸짓을 구사할 줄 알았다. 공성과 자만심에 빠져있던 게벨스는 일상생활에서도 늘 자신이 남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의식하면서 행동했다. 뒷날에 선전선동의 대가가 될 자질이 이때부터 드러난 셈이다. 게벨스가 고등학교 짐나지움에 다니고 있던 1914년 제1차 세계전이 터졌을 때 게벨스는 조국을 위해서 출전해서 전선에서 싸우기를 바랐다. 그는 1년 자원복무 능력 증명서를 마련해 줄 정도로 그 행동을 고귀하고 숭고하게 여겼지만 증명서는 효력이 없게 되었고 그저 대체 복무를 하게 되었을 뿐이었다. 게벨스는 비전투원으로서 활약함으로써라도 소속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 전쟁 중에 그의 형 한스가 프랑스군에게 포로로 잡혔고 누나 엘리자베트가 폐기력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1917년 게벨스는 아비투어 대학 입학 시험에 합격했는데 독일어 장문 시험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 덕분에 동기들을 대표해서 졸업서를 낭독했는데 졸업서가 끝난 뒤에 교장은 게벨스의 어깨를 두드리며 유능한 웅변가가 될 재능이 있다고 말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1922년 게벨스는 이 대학교에서 독일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면 게벨스의 기도와 믿음과는 다르게 전쟁은 독일의 항복으로 끝이 나고 그 결과 게벨스는 신앙을 잃어버린다. 독일의 항복으로 끝나서 게벨스는 본대학과 브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대부분의 동시대인들이 그리했듯이 이 패전으로 말미암아 더욱 뜨거워진 민족주의 열정에 게벨스 또한 휩싸이게 되었다. 대학 시절에 한 친구의 소개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에 눈뜨게 된 그는 나중에 상류 계급 흉내를 내기는 했지만 줄곧 반부르주아적인 태도를 지켜나간다. 이 시절에 게벨스는 부유한 부르주아 출신 앙카 슈탈헤름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 앙카와 만나는 내내 게벨스는 가난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열등감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그는 이렇게 자조했다. 나는 천민 추방인 단지 체를 허가받은 사람. 이러한 처지는 내가 다른 자보다도 성적이나 지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다른 자들이 아버지 주머니에서 흥청망청 꺼내서는 돈이 내게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 게벨스 게벨스의 삐뚤어진 그 생각 속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이네요. 프로파간다에 대응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나치 프로파간다 신화는 히틀러의 독재 정치와 제2차 세계대전의 본질적 폭력과 틀에 의한 지배, 대량 파괴, 대량 살육을 은폐할 목적으로 창작되었다. 나치당이 시작하기 전 바이마르 봉하고 나치 이비의 정치적 세력까지도 시야에 넣고 히틀러 개인의 인격과 사상을 배려해 나간 나치 프로파간다 사상과 운동을 재점검해 신화의 거짓뿐만 아니라 나치당 히틀러가 순기록이었던 것까지 명확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독일 사회민주당은 베를린 등 각지에서 대집회를 열고 제복을 착용해서 국기를 든 국기단으로 거리를 행진하고 3개 화살기를 든 경찰 전선을 꾸려서 나치당 돌격대에 맞섰다. 독일 공산당도 힘이 센 사내들로 적색 전선 동맹을 만들어서 공격대에 맞섰다. 사회민주당의 프리드리 에베르트 대통령은 국방장관과 역해군 사령관을 거느리고 시내 국가 중심부에서 의정기를 사열하며 권위를 과시했다. 한덴부르크 대통령은 스스로 국가 원수 군복을 착용하고 국군의 분열 행진을 열병해서 안팎으로 위험을 과시했다. 1920년대까지 나치당은 하나의 약소 정도에 지나지 않아서 집회나 돌격대 제복 이런 것도
부족했다는 거죠. 요제프 개별스는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만들었다. 재건들의 조국은 독일이라고 불린다. 무엇보다 조국을 사랑하라. 말보다 행동으로 독일의 적은 재건들의 적이다. 적은 재건들의 적이다. 마음속으로 적을 미워하라. 독일을 매도하는 자는 재건들을 매도하는 자와 같다. 그들에게 주먹을 날려라. 독일인은 언제나 외국인과 유대인들보다 우수하다. 유대인도 틀림없는 인간이지만 그렇게 따지면 벼룩도 동물이다. 미래를 믿어라. 그것만이 재건들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다. 요제프 게벨스가 이렇게 민족주의가 강했군요. 인간은 명령을 본능적으로 싫어한다. 본능이 아니라고 해도 반사적으로 울컥하면서 입을 삐쩍거리게 한다. 그러나 이 버릇은 일단 속으로 이해하려 하거나 1933년 5월 10일에 벌어진 나치스의 황제를 정점으로 국민이 결석해야 한다고 조정했다. 그게 자본주의와 자유시장도 하나로 묶었다. 독일 사회주의는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국민 결속을 부정했다. 국민이 아니라 국경을 뛰어넘어서 노동자 계급의 연대를 중시했다. 사유재산 제한, 시책과 계획 경제를 하나로 묶었다. 국노란 극단적인 분열을 마침내 1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독일 제국은 안에서부터 무너졌다. 바깥의 적에게 패배하기 전에 국가라는 통일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나치스는 이 시대의 경험을 교훈으로 탄생했다. 그들은 민족사회주의를 내걸어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을 취합해서 화합하려고 한 것이다. 독일 국민은 그래서 민족주의나 사회주의 어느 한쪽을 어린색을 지지해왔다. 그렇다면 둘의 지지를 하나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마땅히 둘을 합친 사상이 된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붙여서 만든 민족사회주의, 황제 대신에 독재자 아래서 히틀러의 나치스 그리고 게벨스는 유대인 배척이라는 슬로건을 찾아낸다. 사실 이는 나치스가 독창적으로 생각해낸 슬로건은 아니었다. 서적을 떼고 게벨스의 이름은 그렇게 러시아에서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온 유럽의 오랜 역사 속에서 집요하게 반복이 되었다. 도들이 민족인 유대인을 배제하면 그 나라나 지역에서 사는 역사 전통 권리를 본래 가져야 하는 민족의 모습이 순수하게 떠오른다는 신앙으로서 유대인 배척 슬로건은 언제나 유럽을 떠도는 망령과도 같았다. 이러한 형태로 나치스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유대인 배척을 조합했다. 이 사상은 히틀러의 개성에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근대 독일 정치를 마케팅하면서 거의 자동적으로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편이 이해하기 쉽다. 그렇지 않으면 독일 국민이 그토록 열광적으로 나치스를 지지할 리가 없다. 제 아무리 게벨스가 선전성동을 잘해도 히틀러가 뛰어난 캐릭터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애초에 다수파의 지지를 얻기는 힘든 주장인데 선전 효과에도 한계가 있다. 나치스는 선전이 먼저 있었다. 선전하면 반드시 국민들이 열광할 게 틀림이 없다. 그런 사상과 이미지를 동원했다. 국민주의와 사회주의는 현실에서 어떻게 이어져야 좋은가? 애초에 정말 이어질 수 있는 사상인가? 유대인 배척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제까지나 어떤 이것은 민족주의라는 것이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해치는데 적으로 하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날 교훈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생각을 해보게 되는 내용이군요. 자,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게벨스의 다채로운 슬로건들은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일정한 공식에 따라서 그래서 목표하자 독일, 유대인은 우리의 재앙이다. 가톨릭을 무너뜨려라. 우리들의 빛나는 총통 만세. 오늘은 독일을, 내일은 세계를, 유대인을 때려 부수자. 유대인과
히틀러에 대한 그 악감, 예, 이런 게 꽉 찼군요. 부상당한 장교들을 병문안하는 증거사진. 한편 무솔리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진에서 두 사람 모두 신기하게 비옷을 입고 있다. 천에 물방울 같은 얼룩이 있는 것은 비가 내렸을까? 같은 날 찍은 사진 속에는 히틀러의 외투가 아니라 비옷을 입고 있다. 부상당한 장군이나 장교를 병문안하는 사진도 조금 수상하다. 히틀러는 이렇게 쿠데타를 진압했을 뿐만 아니라 죽지 않은 전술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이미 전쟁 상황은 나치스에 불리해졌고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히틀러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독일과는 연합군에 항복하게 된다. 하지만 자살한 히틀러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 휴 트레버 로퍼의 히틀러의 최후의 날은 명조로 알려진다. 그는 역사자이자 영국 정부의 요청으로 히틀러의 최후를 조사해서 1947년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의뢰를 받은 것은 1945년이었고 그중 히틀러의 사망설에 대해서 찾아봐도 찾기가 어려웠다. 그 말이니?